만약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다이빙하는 동안 약간 불편한 느낌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한 압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제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 바닥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해양 세계에서 가장 깊고 어둡고 가장 미스터리한 곳으로 내려갈 준비가 진짜 되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모험을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지금 잠수용 마스크, 잠수복, 오리발과 장갑, 산소 탱크를 하고 계신 게 보이네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으로 가는데 이 장비로 충분할까요? 아하, 그럼 좋아요. 비행기를 타고 다음에 태평양의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배를 타세요. 마리아나 제도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이죠. 이제 여러분은 지각을 가르는 2540km 길이의 초승달 모양 골짜기 위에 있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은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죠. 그렇다면 마리아나 해구의 남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챌린저 해연이라고 하는 1984m 깊이의 아찔한 계곡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자들은 이곳이 더 깊은 11,034m라고 합니다. 이곳은 정말 깊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챌린저 해연에 넣는다 해도 산면과 봉우리 간에 약 2k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보트 옆 바다에 아직 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다이빙을 준비하면서요. 놀라시겠지만 육지에 사는 인간들은 놀랍게도 훌륭한 다이버들이어서 다이빙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점점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을 사방에서 쥐어짜는데 그 압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게 여러분을 짓눌러버리는 바다의 무게입니다. 힘이죠.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3에서 4기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40에서 43m를 잠수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깊어지면 약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약 70기압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지상의 해수면 높이에서 느끼는 것의 약 70배나 더 됩니다. 그러니 계속 전진하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남자라는 별명을 얻은 호주의 다이버 허버트 니치의 기록을 깰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기록을 깨려면 여러분은 그가 한 것보다 더 깊이 잠수하셔야 하는데요. 그건 해수면에서 253m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용감한 데다가 스쿠버 장비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25기압보다 더 깊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강하는 동안 점점 어두워지는 걸 알게 될 텐데 그건 해수면의 일광층을 벗어나 보통 해심 201m 깊이에서 시작되는 약광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선 주변 수중 생물들의 윤곽은 구별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희미해 보입니다. 이제 점점 커지는 압력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해수면의 332m 깊이에 도달했고 이것은 잠수부 기록 중 최고치입니다. 이 기록을 세운 아흐메드 가브르는 이 깊이에 도달하는데 단지 12분이 걸렸지만 수면으로 올라오는 데는 15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가 더 빨리 올라왔다면 빠른 상승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로 인해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잠수복을 좀 더 적절하고 안전한 장비로 바꾸지 않는다면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예를 들면 심해 잠수복을 입는 건 어떨까요? 심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장착한 잠수복 말이죠.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복과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이 잠수복을 입으면 수면 700m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한 감압이나 산소통도 필요 없죠. 하지만 이런 잠수복은 너무 비싸고 크고 사용하기 불편하죠. 그러니 잠수는 그만 포기하고 심해 탐구용 잠수함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이제 이 잠수함을 타고 마리아나 해구의 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다 성공했거든요. 바닥에 닿는 데는 약 2시간 반이 걸립니다. 1000m 깊이부터는 꽤 지루한 여행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암흑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 깊이에서는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주변은 전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지구의 바닥에 닿았습니다. 잠수함 밖의 압력은 정말 엄청나죠. 이곳은 해수면 압력의 100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안전한 잠수함 밖으로 나온다면 몸의 각 평방인치당 8톤의 물이 여러분을 짓누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50대의 전보제트기가 누르는 것과 같다는 소리죠. 그리 오래 버티시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만약 잠수함이 그리 튼튼하지 않다면 챌린저 해연에서는 즉시 알루미늄 호일 두께로 납작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 때문에 이 깊이에 있는 물은 밀도도 엄청납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1단위의 부피는 해수면의 같은 부피의 100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잠수함 주변의 온도는 1도에서 4도 정도로 영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 있는 조명 덕분에 굳이 엄청난 압력과 추위에 고통받지 않아도 수중 생물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거대한 아메바처럼 생긴 이 생물을 보세요. 이 생물의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세포 생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솔직히 꽤 아름답기까지 하죠. 해구의 또 다른 생물이 지금 잠수함의 잔망경을 통해 보이는군요. 이것은 새우를 닮았는데 납작하고 반짝거립니다. 좀 더 멀리에는 투명한 해삼처럼 보이는 생물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엄청나게 많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챌린저 해연에는 200종이 넘는 미생물이 바닥의 아늑한 진흙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위험하고 특이한 여정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셨으니 이제 수면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이 상승하는 동안 마리아나 해구와 챌린저 해연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챌린저 해연이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기는 하지만 지구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가 완벽한 구체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지구의 지름은 극과 극으로 26km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북극 주변의 해저 일부가 챌린저 해연의 바닥보다 평균 13km 지구 중심에 더 가깝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아마 1억 8천만 년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해요. 해구 바닥 쪽에는 초산액을 내뿜는 열수 분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출공 주변의 온도는 섭씨 약 300도 가까이 되는데 물이 끓는 점의 3배 정도 더 높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분출공에서 나오는 물은 끓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위쪽의 물기둥의 엄청난 압력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분출공에서 나오는 뜨겁고 산성을 가진 물 덕분에 이 주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만 근처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의 샴페인 벤트 분출공은 유일하게 액체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 해구 바닥은 촉감이 미끌거리는 끈적끈적한 회색과 노란색의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닥으로 떨어진 것들이 물의 압력으로 부서져서 생긴 것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